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빅데이터 대박천국 1부의 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선입니다. 네, 눈 내린 하루. 아이들은 잘 몰라도 어른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와서 조금은 불편한 하루였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도 눈이 좀 내렸다고 봐야 할까요? 좀 아쉬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럴까요? 산타랠리의 기대감이 하루 만에 좀 사그라진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략을 들어봐야겠죠. 오늘도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한옥석, 이광희, 김용덕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옥석 파트너님, 산타랠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타랠리가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산타랠리가 선물을 갖다 많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아마 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뭐 최근에 또 여건 자체를 본다면은 그렇게 뭐 산타랠리가 그렇게 뭐 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건사로 본다면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니까 그죠. 좀 안 좋을수록 선물을 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조금 아마 좀 네. 오르긴 하겠지만은 그게 뭐 일단은 병아리 눈물 정도 아닐까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시장 상승 흐름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반도체 섹터 자체가 힘을 좀 내줘야 하는데 뭐 관세 이슈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치스법 이슈까지 그렇죠. 함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대 대장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한옥석 파트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소비가 좋나 아니면 투자가 잘 되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재정 수입이 좋나 전반으로 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오로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역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역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푸틴은 이제 실질적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이지만은 네네.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다음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는 무역을 하는 입장이고 무역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 포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생존해야 될 입장인데 참 쉽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을 중시로 갖다가 살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또 쉽지도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5분의 1이 사실상 좀비 기업이다. 벌어서 일단 이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출도 요건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지금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본다면은 이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내년 1분기를 좀 거치면서 트럼프가 실질적인 정책을 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진짜 그야말로 최악의 악재들을 내놓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부딪히게 되면 트럼프도 그 정책들이 100% 다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벌써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뭐 IRA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폐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트럼프 정부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반기를 든단 말이죠. 그럼 그 지역만 그럴 것이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1기 때 보면은 트럼프가 일단 관세를 매기다 보니 중국에서 일단 이제 반격을 가했죠. 그다음에 이제 콩 수입을 갖다가 중국에서 10%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은 대신에 또 브라질에 수입했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100% 다 그대로 수행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해보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시장을 보면 요즘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트럼프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인선 지명 혹은 측근들의 말 한마디에 너무 빠지는 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이광희 파트너 트럼프 취임이 결국 1월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때까지 우리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흔들릴지 그리고 아까 한옥석 파트너한테도 질문 드렸지만 산타랠리 관련해서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그 증시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아직 완전히 여기가 바닥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바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문을 열면 여기가 바닥이었네 알 수 있는데 아직 문이 안 열린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지금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다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이런 역사가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건데 과연 산타 랠리라고 부를 만큼 좀 화려한 불꽃 장세가 있을 것이냐. 네. 그 부분은 지금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되는 데까지는 아마 조심스럽게 야금야금 매우 조심스럽게 올라갈 거로 생각이 네.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떨어지면 진짜 바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아쉬운 것은 코스피 지수가 골든크로스를 아침에 내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침에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근데 그게 시가 이상만 되면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종가가 될 건데 음봉으로 밀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취소가 됐어요. 그것이 좀 아쉬운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21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골든크로스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연말을 향해서 보면 내년을 향해서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랠리까지는 아니어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그 골든 크로스 부분도 차트 네. 보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 그럴까요? 네. 지금 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네네. 네. 이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선이 잘 안 보여서 이 5일선이 지금 이 파란 선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아침에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5일선이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침에 기대를 했죠. 야 이게 오늘 양봉만 나오면 무조건 골든크로스다. 그러면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이 네. 우리가 주식을 공부할 때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1차 매수고 21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2차 매수고 골든크로스가 3차 매수고 전고점 돌파가 4차 매수고 이 맨 위에 있는 선을 돌파할 때까지가 매집을 하는 거예요. 큰 손들은 다 여기서 매집을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고래가와 긴조가 말한 거북이 3법 또는 제시 리버머가 말하는 역피라미드 기법이거든요. 주식이 올라갈수록 비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이 실패했다는 것이 약간 아쉽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네. 예, 잘 들으신 분들은 그 공식 이용해서 또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영덕 파트너. 네. 예, 산타 랠리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 원래는 주가가 좀 하반기만 해더라도 낙폭이 강하게 나온 다음에 보통 V자 반등이 2번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 중장기 역배열 부분들을 차트를 보시면은 돌파를 하지 못하고 흐름 부분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 경직 부분들을 이탈하는 하락 구간까지도 이제 거의 나와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소에 대한 흐름 부분들은 그래도 좀 올라와줬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코스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스닥은 아예 반등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의 강도가 연말까지도 좀 중소형 섹터 부분에서는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가 우량 섹터 부분에 대한 산업군 섹터 매매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가 올라가는 흐름 부분들은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대표 종목인 뭐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가 오늘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말 한마디만 더 해주면 충격적인 또 하락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어쨌거나 반등이 아직까지 이제 기술적으로 중장기평을 양대 증시가 전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종목들 그리고 지수의 힘은 일단 이 중장기평을 탈환한 뒤부터 본반등이 나오는 건데 네네. 그런 조건 자체를 현재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강한 상승 랠리보다는 아까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점진적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이제 산타 랠리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반등보다도 횡보 흐름 부분들을 줄 확률이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틈새 시장 종목 공략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는 또 조직 개편 인사가 있었단 말이죠. 한옥석 파트너,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메모리 사업 어찌 보면 위기론의 뭐 진원지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이사 직속 체제로 바꾸겠다는 거, 이거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바꾸겠다, 인적 쇄신을 갖다 하겠다 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분기 탱천해서 일단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하자 뭐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주가 보면은 전혀 쇄신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니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뭐 전체적 여건 자체가 개선이 돼야만이 되는 거지. 사람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뭐 저 이병철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재용 회장이 또 바꾼다고 해서 뭐 세상이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듯이 사실 이제 여건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좀 자신의 입장에서는 또 지금 징역 5년을 갖다 구형받았지 않습니까? 중형을 네. 받았는데 이런 상태 되면 또 투자도 또 힘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투자가 힘들다 보면 또 소부장은 더욱더 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여건 속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항상 네. 제가 말씀드려봤지만은 지금 현재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하나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매일같이 우리가 트랜스포스 같은 거 확인해 보면은 디램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낸드 쪽도 일단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좀 떨어질 상황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고, 거기에 또 일단 뭐 지금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오늘 뭐 폭락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투매에 가까운 메모리를 갖다 던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삼성자도 지금 이제 보면은 올라가다 또 후퇴를 하고 있는 상태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트럼프 측에서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 칩스법, 이 손을 대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역 입장에서 오늘 관세를 갖다 매겠다는 입장이고, 네네. 중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자 이런 입장에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또 지금 반도체에서 이번에 또 인텔에 대해서 일단 보조금을 갖다 삭감하는 또 이런 또 조치를 취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또 삼성자, SK하이닉스 같은 보조금을 갖다 못 받을 수도 모르는 그렇죠. 이런 또 절박함이 있는 것이고, 투자는 해놨는데 보조금을 못 받으면은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을 좀 막아야 되는데, 트럼프 입을 막으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머스크가 좀 썼으면 좋겠다. 머스크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자주 한번 해봅니다. 라임이 근데 머스크가 지금 또 좋으시네요. 같은 네. 부류니까 또 쉽지도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한데, 여하튼 이런 이제 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면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 특히 오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 또 신적한 아니지만은 직전 저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사실 조심해야 된다. 물론 호재도 있습니다. 삼성자가 뭐 HBM3를 갖다 콜테스트 통과하게 되면은 또 일단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건 사실상 뭐 전체 흐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현상입니다. 그 전체 흐름은 다 하반 기조 속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도 산타레일과 이 삼성자 떨어지는 상태 속에서 반도체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저 뭐 이전에 딱 한 번씩 다 산을 만들었는데 네네. 그 산을 만들어 기술적 반등했다 또 떨어지고 하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뭐 일부 부분적으로 뭐 AI가 올라간다고 해서 뭔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연말이 조금 좀 추워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 미 증시 지수만 본다면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만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맞습니다. 보면 여전히 반도체 쪽은 어렵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이제 뭐 김정은 만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뭐 스물스물 하는 것 같은데 예전만큼의 임팩트는 나올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강립 파트너님? 일단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저는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것을 우선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이 부분이 이전하고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개성공단도 이미 폐쇄가 됐고, 또 금강산 요 호텔이나 이런 것도 철거를 해버렸고, 여러모로 본다면 지금부터 다시 논의를 해서 남북 경협주가 수혜를 잇는다는 것은 꽤 지난한 과정이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상징적인 것은 있겠죠. 우리가 평화를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한 라인이 생기는 것이니까 트럼프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정은이 이 트럼프도 엄포를 잘 놓는데 이전에 우리는 더 큰 핵가방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도 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엄포를 서로 이제
그 잘 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엄포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가겠죠. 근데 이런 정치적인 것은 항상 좀 단기적인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에서 남북 경협주를 여기에서 오르는 주식을 사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기왕이면 펀더멘탈이 조금 좋은 아난티 같은 종목들은 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소수 선별적인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고 이쪽이 길게 이슈화를 해서 오랫동안 끌고 갈 그런 생명력 있는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돼야죠. 뭔가 주가 오르려면은 매수가 있고 매수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고제가 날아들어서 갑자기 올라간다? 지속성이 없는 거죠. 반짝하다가 일단 조정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슈로 살짝 넘어가 볼 텐데요. 그래도 간밤에 이제 11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이게 또 이제 우리 내일 있을 한은의 금통이랑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금리 인하의 경로나 속도 이런 쪽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김병덕 파트너. 내일 우리는 이제 또 한은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지금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한 상황인데 네. 이게 미국 쪽과 엮어서 본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빨리 내려가지 않아서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를 이제 올리다가 만 스타일이어서 이제 3%대 금리 부분들에 있는 거고 미국은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렸다가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격차 부분들에 대한 여유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있다라는 측면이 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는 이제 없다라는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채권 전문가들 83%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 금리는 동결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기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는 시점은 미국이 내년도 정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될 수 있고 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부분이나 부양책 강도에 따라서 지표 인플레가 다시 크게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FOMC 입장에서는 다시 인플레가 가속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추가 인플레를 이제 도와주게 만드는 금리 인하를 유동성 공급을 이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이제 내년 초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우리 금리와 미국 금리 격차가 좀 더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려는 분위기가 일단 유지가 되니까 우리도 이제 맞춰서 금리를 좀 인하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이제 국제적인 금리 부분들이 같이 올릴 때 올리고 내리는 이유는 나라별로 금리 격차가 발생됐을 때 형성될 수 있는 이제 무역구조 문제에 대한 불균형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융합해 나가는 이제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경제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 우리 금리는 좀 여유가 있다. 다만 뭐 민생 경제가 지금 좀 어렵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금리와 관련된 인하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단독 부분보다는 국제적인 흐름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트럼프 정권은 금리를 갖다가 고금리 정책을 가겠다. 그리고 이제 관세를 매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일단 10% 추가 관세 매기고 멕시코가 일단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FTA 협정을 맺고 있는데도 보면 25%를 매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를 더해줘서 일단 사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물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까? 어렵죠. 물가를 더 적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재무장관은 뭐라고 했냐면은 2% 목표치를 두고 있다. 그 이하로 낮출 수 있게 얘기합니다.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금리를 갖다 함부로 인하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죠. 미국이 인하하지 않는데 우리가 인하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금리 고금리를 유지하면 강달러가 되잖아요. 강달러 상태에서 우리나라 자금들이 강달러를 따라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고 금리를 낮출수록 달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과거 IMF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도 난감하다. 이번에 동결하고 내년에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혹여라도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시장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시는 거세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 나온다면은
우리가 나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가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수를 좀 살리고 해야 되는데 인하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의 사람은 금리 인하 못 할 겁니다. 그런 이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책의 어떤 그 여유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이제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금통위 결과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